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짬독서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과를 마쳤는데요. 조금 짧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해야 돼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두 분이 더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의 기술 챕터 2 2장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단언의 문장. 시작의 기술 1 나는 의지가 있어. 독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운을 탓하라. 이제 그만 남을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둬라.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네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제 탓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힘드니까 막 환경 탓도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딱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찔리시지 않으세요? 막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참고 싶은 만큼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저것만 아니면 내 삶이 더없이 행복하고 따뜻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지금 당신 삶을 망쳐놓고 있는 지독한 어둠의 그림자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인가? 저거 같으면 좀 이건 조금 심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저것만 아니면 내 삶이 더없이. 그래서 저는 저것만 아니면 완벽히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엄마가 아프신 것만 아니면 아버지 엄마가 고령만 아니라면 내가 여길 떠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막 도전하고 살 텐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작년부터 조금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되게 그런 현재가 막 싫어지는 거 있죠. 다니는 직장이 싫은가?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맞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 좋다. 새 직장을 구해라. 그 사람과 헤어져라. 식단을 바꾸든가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도움을 받아라.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계약의 무산처럼 내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 보이는 일조차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는 스스로에게 광범위한 결정권이 주어져 있다.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이다. 맞아요. 제 주변에서는 당장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라, 네 인생 살아라 그러시는 주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한테는 심하게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네가 그렇게 자처한 거지. 근데 그 말도 맞기는 맞더라고요. 네가 부모님 보살피기 힘들면 나가서 살면 되지 않냐. 형제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저렇게 얘기하나 싶어서 솔직히 싸우기도 했고, 싸운다는 건 싸우진 않았는데 제가 다닥다닥 뭐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형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각자의 삶도 있고 우리도 다 늙으면 아프고 할 텐데 언제까지 그걸 자식이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또 서로 다 가까이 살면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좋은 직장 다니고 아주 나름대로 화려하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또다시 그런 환경에 간다고 하면 물론 또 재밌는 삶이 기다리고 활력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고령의 부모님을 요 근 10년 혹은 20년 더 보고 나면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더 행복한 게 아닌가? 무조건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곁에 둘 수 있을 때까지 누리는 게 오히려 내가 힘들다 해도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사실은 견디고 있거든요.
근데 또 나이 드는 거 보면 좀 아깝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선택한 삶이 지금이라 뭐 다른 걸 조금씩 바꿔보려고 해도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를 줘가면서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 취하면서 뭐 살아가면 되겠죠? 그렇지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황해서 화를 내려고 하기 전에 내 말을 좀 더 들어봐라. 지금의 상황을 변호하려 든다면 사실상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상태가 옳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만둬라. 그렇지만은 없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여유가 없다. 가방을 가볍게 꾸려야 할 여행길에 그런 말은 군짐이 될 뿐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네요.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그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사회생활보다는 타인과의 만남보다는 가족과의 만남, 가족과의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나 개인적인 삶보다는 가족과 어울려 사는 삶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죠?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 거겠죠? 이름도 어렵네요. 에픽테토스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환경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면 또 그만둬야 할 것이 있다. 뭘까요? 제가 전에 책 읽을 때 열심히 줄을 꺼놨네. 운을 그만 탓하라. 남을 그만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둬라.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라. 이런 거라면 노력할 수 있겠어요. 위 방법은 내가 이야기할 모든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남 탓하기 게임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탓하는 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다. 물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장애나 질병, 저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아직 죽음은 아니지만 비극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맞아요. 저 쇼츠 영상 만들었을 때 그 사진 보시면 저희 어머니 팔에 막 조금만 부딪혀도 막 살갗이 찢어지고 막 염증이 몸에 막 돌아다니니까 막 염증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걸 보고는 그때 답답할 때 제가 조금이라도 옆에 누가 있으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는 또 그런데 둔하시거든요. 정말 이 아픔, 병, 이거를 옆에서 겪고 있는데 떠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뭐 알고 가냐 마냐 이런 상태면 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로 격려하고 근데 일단 같이 있다가 병이 나거나 아프면 참 그게 힘들답니다. 좀 비극적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언제나 있다.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고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는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라는 사실 말이다.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다. 그죠? 어떤 사건이 맞닥뜨려진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본인의 책임이다. 그때 읽고 줄을 껐었는데 지금 이걸 다시 읽고 생각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죠? 내 책임이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 의지, willingness 또는 의향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자질,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의지나 의향은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의지의 시작도 끝도 당신이다.
아무도 당신이 의지를 갖게 만들 수는 없으며 정말로 다음으로 넘어갈 의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전이란 없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부모님 보살피면서 정말 우울증까지 작년에 심하게 왔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다시 그 뭐 요양보호사 영상 만들 때야 그냥 공부한다고 했지만 다시 막 음악도 올리고 뭐 이렇게 조잘 얘기도 하고 이건 좀 긍정적인 면이잖아요. 그죠? 조금 밝잖아요. 이런 모습을 못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실행력이 중요하다 하듯이 제가 답답하니까 하나씩 올리면서 좀 공유하고 싶다.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또 약간의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구독자가 뭔지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댓글을 아무도 안 다시잖아요. 근데 그게 좋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도 뭐 인스타나 뭐 할 때 댓글을 웬만해선 달진 않는데 그냥 와서 좋아요 하나 누르고 가거나 뭐 그냥 팔로우 하거나 구독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뭐 얘기하고 싶으면 막 남기고 하는데 그냥 조용히 와서 듣고 가는 것만 해도 뭐 여기 공간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2분이 더 구독을 하셔서 509명이에요. 정말 누가 왔다 갔네? 근데 누가 구독을 했네? 아, 기분 좋아. 아, 내일도 또 열심히 독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생기고 다시 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 의지 시작도 끝도 당신이다. 그죠? 근데 나 자신도 의지를 갖게 만들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는 나를 의지를 갖게 만들 수는 있다. 라는 거를 저는 좀 느꼈습니다. 마침내 의지가 생기고 나면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던 자유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지가 없다면 언제부터였을지 모를 그 지긋지긋한 느낌이 보이지 않는 무게추처럼 당신 가슴을 내리 누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죠? 거의 뭐 우울증 모드 됐을 때 뭐 끝장이죠. 의지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문장 끝에 그렇지만을 붙일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킨다. 나는 오랫동안 인생 코치와 멘토를 해오면서 복잡한 사연을 수도 없이 들었다. 어두운 과거를 잊고 싶은 사람, 현재가 너무 버거운 사람, 미래에 대한 공포로 절뚝대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들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듣기 바란다. 여러분을 격양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니, 격양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의도는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에 불을 붙이려는 것이다. 단순히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훌륭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잠깐만 이렇게 상상해보자. 당신 인생에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이다. 제가 상상할 필요 없이 아직 여기 조금 남아있죠, 이게. 띄엄띄엄 소심한 그런 의지가 아니라 대담한 의지.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비가 되어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준비가 된 그런 의지, 변화할 의지, 놓아줄 의지, 받아들일 의지, 의욕이 넘치는 진짜 마법 같은 의지. 그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자고 하네요.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죠.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세네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다. 여러분이 멈춰 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든 안 맡든 쇼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원의 문장이 바로 나는 의지가 있어 이다. 자, 나는 의지가 있어. 이렇게 단언하라는 거죠.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 말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한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공허한 우주 속에 그냥 남겨질 수 없는 질문이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반응을 기다린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질문이다.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나는 스포츠 센터에 갈 의지가 있는가? 가고 싶다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 안 가는 거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계속 미루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옛날부터 이 유튜버를 조금은 해야 될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긴 해둬야 되지 않을까? 노후를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었거든요. 오라기 전에. 근데 이제서야 힘들고 나서 이제서야 돌파구처럼 하게 되네요. 뭐 어쨌든 저쨌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래도 그죠? 의지가 있는 거죠.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을 직면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은 만약에 회사를 다시 가게 되면 그런 뭐 일보다도 그 회사나 뭐 조직 외에 뭐 지나다니다가 생기는 요즘에 그 TV에서 보는 뭐 사건들, 살인 사건 뭐 이렇게 뭐 다치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두렵고.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새벽 뭐 3, 4시에 퇴근하는 일은 정말 많았거든요. 무서워서 혼자 그 집까지 택시 타기엔 너무 아깝고 걸어가면 호주머니에 커트칼을 들고 다녔어요. 한 번쯤 고민해봤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칼로 이렇게 갑자기 그 묻지마처럼 찌르면 어떡하지? 그럼 난 억울해. 난 당할 수는 없어. 나 피 보는 게 너무 무섭지만 난 나 혼자 억울해서 당할 수는 없어. 나도 찔러버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대책을 갖고 다녔죠. 밤길을. 새벽길을.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조금 더 단단해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 방법이지만. 그래서 직면할 의지는 없는데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는 솟아나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여기 사회생활은 솔직히 그런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뭐 인간관계, 뭐 시스템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거 묻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그 대답이 먼저 나오네요. 나는 연봉을 올려달라고 할 의지가 있는가? 이건 100% 있죠. 근데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더 똑똑해져야 이런 말도 대담하게 하겠죠. 아니면 이 형편없는 회사를 그만둘 의지가 있는가? 형편이 없다면 그만둬야죠. 시간이 아깝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가?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자유를 원하지만 혼자 있다고 해서 또 막 자유롭게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잘 알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 자신한테 좀 엄격한 편이라 그래서 오히려 서로 간섭은 엄청 많이 하지만 지금 고령인 부모님이랑 살면서 제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일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힘들지만 제가 운영하고 살아가는 이 삶도 의미가 많고 만족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의지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삶을 피어나게 했다가 시들게 했다가 한다. 의지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스위치만 틱 하고 켜주면 된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이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공감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성격상의 결함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없어 보이는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잠재적 의지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가능성을 품은 열린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일에 당신은 아주 능하다. 가능성을 품은 열린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일에 당신은 아주 능하다. 마치 체면을 갖게 하는 것 같네요. 이분의 말이. 그 옛날 어느 시점에는 얼마든지 손쉽게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그죠? 특히 젊을 때 보이는 게 없을 때, 어릴 때, 그죠?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하는지. 젊음의 활력과 동심의 호기심 덕분이었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마법과도 같은 상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나이 들고 나서요. 그죠?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그렇죠. 잠시만 이 말을 생각해보자. 인생에서 무엇에 맞닥뜨렸는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런 상태의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출구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고 차질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게 해줄 것이다. 그죠? 나는 의지가 있어 라는 단순한 문장이 심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문장이 약속하는 것들을 믿기만 한다면 더 많은 힘과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 문장이 주는 약속에 마음을 열어라.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의지가 있어. 이건 분명해. 이 약속에 마음을 열어라.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의지 있어. 자, 여러분이 멈춰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독서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을 때 어떤 거지 같은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뒷장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한 15분 내로 하려고 했는데 20분이 넘었네요. 어쨌든 지금 저녁 식사 시간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오늘은 Burning Friday, 불금이죠. 저는 불금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불금을 지나친 음주는 자제하시고 그냥 한 잔 가지고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그런 분들이 되셔서 건강도 챙겨가면서 불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적인 불금 되시기 바라면서 내일 짬이 나면 독서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